그 다음에 이제 이 형성의 시기에 쭉 오는데 여기에 보면 또 재미난 게 형성의 시기도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앞에가 첫 번째가 당나라 이호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 때까지 나올 이때를 뭐냐면 여기를 잉태의 시기. 잉태. 명리가 이제 학문적인 이런 틀을 만들어요. 사실 그 청나라 때 청나라 때 사람이고 나중에 지금 살아있는 왕정지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 명술의 자미두수라는 항목, 자미두수. 자미두수는 그야말로 약간 대응의 규칙적인 것만 존재하고 있지만 명리는 약 이론의 추리 체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문에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은 명리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A는 3, B는 4 이렇게 대응의 규칙만 잡아가는 것이 자미두수라고 하면 Y는 이코르 2x 플러스 1 해가지고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더니 Y라는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 이게 바로 뭐다?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들어가는 데이터가 들어가면 아웃풋이 달라지는 게 이제 명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는데 명리학도 처음에는 이런 잉태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잉태의 시기 다음에 당나라 이호중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쭉 가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뭐 타경필기라는 그 책에 보면 서자평, 서거이라는 사람이 화산의 도사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학계에서는 서자평의 실존적인 문헌적인 근거를 잘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나름대로 카드라 통신, 카드라 통신에 입각하면 일단 서자평이라는 분이 굉장히 명리의 한 획을 바꿔놓은 게 맞죠. 그게 뭐냐? 일간 중심의 명리를 만들면서 언제? 북송시대죠. 근데 이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인물, 그 추정 시기를 보면 송나라 전에 5대 시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북송시대 초기에 서자평이라는 분이 하나의 새로운 이론의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여기에 기준이 표준적인 모형을 만들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자평명리라고 하는 근법명리가 있는 거고 이 사이, 잉태 시기부터 근법명리 사이를 그때는 일간 중심이 아니고 연주를 기준으로 연간, 연지 그리고 나부모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하나의 이제 고법명리의 어떤 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워낙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명리의 맥을 좀 짚어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혹시 야 그런 책은 왜 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법명리. 여기 누구냐면 서자평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런 명리에 있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잉태 시기부터 이어서 고법명리, 근법명리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오는데 이 고법명리의 틀을 잡고 쭉 흘러가는 패턴이 뭐냐면 비유적 상해 분석이에요. 이 비유적 상해 분석에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신사라고 형충해합에 대한 논리가 이때 한참 대두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 근법 명리부터 이제 뭐가 관계의 분석이 등장합니다. 왜 일간 중심의 명리를 하다 보니까 일간과 타자와의 관계가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관계의 분석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명통해라는 책이 한번 전체를 다 집대성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존에 막 흩어져 있는 학문들을 싹 집대성해가지고 분류하고 정리한 학문이 정말 그분이 훌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 이 삼명통의 책이 나오면서부터 이 책을 근간으로 그 후학자들이 더 발전시키는 거죠. 발전시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장남이라는 사람은 신공통고 병류 명리 정종이라고 해가지고 명리를 병약과 강약 이런 어떤 신봉통고라는 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술사들이 배 타고 다니시면서 막 비법들의 비서들을 공유했던 난강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난강망인데 이 책을 또 한번 또 업그레이드한 여춘대의 공통모감이라는 책도 있어요. 공통모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분석이라고 하죠. 조분석.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심효첨의 자평진전주죠. 여기는
그러니까 18정격, 뭐 10정격인데 주로 정격 사주에 대한 어떤 관계 분석. 그러니까 전부 다 관계 분석이 하나 틀리죠. 그래서 심요점의 좌평진적. 그리고 이제는 정격보다는 약간 병격, 그 다음에 오행의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해서 아마 명리의 책에서는 가장 오묘한 변화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적천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적천수 책도 참 재밌는 게 적천수 책을 기술한 사람은 여러 이야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원장,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의 가장 큰 책사가 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저술을 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적천수 책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적천수 책을 한 번 더 주석을 달면서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임철초라는 사람이에요. 임철초. 이런 사람이 적천수 천미라는 책을 쓰면서 적천수가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또 뭐 설화구라든가 뭐 다른 여기 계신 분도 많이 언급을 하지만 이런 책들이 등장하면서 명리가 뭐가 됐다? 한층 더 깊어진 심화의 시기로 들어가게 된 거죠. 심화지. 그래서 이런 명리가 그러니까 출생 시즌으로부터 인간의 잠재적 소질과 인간의 인생의 역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과정을 여러 개의 측면으로 기술하고 있는 역사가 바로 명리학의 역사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어떤 공부를 하시고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께 어떤 여러 가지 비법을 전수 받으시더라도 내가 하는 공부가 전체 그 시적인 틀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돼서 인간의 운명에 맞다 갈 수 있는 비법들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놓으시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그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명리를 배우면 인간관계에서 틀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름을 이야기하는 게 강점입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리를 배운 목적은 쟤는 맞아. 쟤는 틀렸어.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저 사람은 이런 게 달라. 이런 게 좀 다른 면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게 뭐다? 명리학이다. 인간관계 개선이죠. 저는 뭐 많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처럼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명리도 쓰이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게 하나